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린 화공 포럼에 초청돼 에이펙 정상회의와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탄핵 정국이지만 여야정의 초당적인 자세로 경주 에이펙 성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한국 등 동맹조차 돈을 주고받는 관계로 여기고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며 트럼프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기업도 힘들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버겁습니다. 포항시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자금 지원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요식업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김순수 씨. 식품 제조 사회적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는데 기업체 회식이 대폭 줄면서 자금난을 겪자 지난해 특례 보증을 통해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포항시가 대출금리 3%를 보태줘 2%의 이자만 부담하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작년에 포항시 특례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여름에 비수기여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덕분에 급여와 세금 문제 등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을 올해 대폭 확대합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 5억 원, 우리은행 2억 원, 구룡포 농수협이 각 1억 원 등 7개 금융기관이 14억 8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포항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융기관이 1억 원을 내면 포항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고 경북도 출자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올해는 홍게어업인과 숙박업소에도 한시적으로 특례 보증 문호를 넓혔습니다. 특이 시추 관련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에 대해서는 경주에 원래 이루어진 에이펙을 대응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도록 보증액도 올렸습니다.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우선 대상인 청년 창업가,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보증 한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인 2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경제가 좀 호황기 될 때까지 버텨가면서 그때 같이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의 밑바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특례 보증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 지역금융협력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강릉과 경북,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가 지난 1월 개통된 가운데 동해 중부선 개통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울진과 울산,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늘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서는 경북과 강원이 철도로 연결됨에 따라 관광 및 물류 분야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내일은 울산연구원에서 동해선 개통에 따른 울산권 도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모레는 부산연구원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포스텍 한동대, 유니스트 등 해오름 동맹 지역 6개 대학 R&D 공동 연구사업 협약식 및 연구과제 운영 관리를 위한 원자력 혁신센터 개소식이 오늘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공동 연구 사업은 포스텍이 주관하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수원과 포항, 경주, 울산이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제3기 연구과제로는 김영진 포스텍 교수가 제안한 포항시 무탄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기술 개발 및 시장 분석에 선정됐습니다.
경북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절대 안 된다는 주민이 맞서면서 시끄럽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환경 오염 시설을 지자체가 허가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봉화에선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추진이 진행 중인데 봉화군청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봉화군 석포면 승불이 해발 1000m의 시루봉, 산 정상부에 거대한 둔덕이 있습니다. 진입로 초입부터 이렇게 길이 얼어붙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 2.5km를 올라가면 해발 700m 지점 산 위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수려한 풍경과는 달리 둔덕 내부 수직 30m 아래에 산업 폐기물 21만 톤이 30년째 묻혀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폐기물을 가져와 묻고는 사업주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방치되던 걸 봉화군이 80여억 원을 들여 오염 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낙동강 최상류로 침출수가 유입되고 집안 침하 우려까지 커지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떠하는 겁니다. 낙동강 상류니까 오염 염려가 돼서 83억 정도를 투여해서 오염 방지 사업을 한 이후에 또 매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투수 처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법령상으로 30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염 물질이 또 이렇게 검사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뭐 종료될 때까지. 낙동강 환경오염의 화약고인 영풍 석포재련소에 이어 승부 폐기물 매립장까지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봉화군은 지난 30년간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도촌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도 봉화군의 불허 방침은 명확합니다. 이 오진 교통도 나쁜 여기까지 찾아와서 매립을 하겠다는 자체가 떠물성설입니다. 지역민들을 무시한 촌사람들,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예천에서도 3년 전 지역 골프장 대표가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인근에 100만 톤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주민 반대도 컸지만 예천군도 불허 방침을 세웠고 결국 업체가 손을 들었습니다. 청송군은 산업 폐기물 시설은 물론 기업형 축사도 허가하지 않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업형 돈사 14건의 허가 신고가 들어왔지만 모두 불허했고 이 중 7건에 대해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간의 다툼 끝에 청송군이 모두 이겼습니다. 청송군에는 꿀뚝에 연결하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허가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 10곳, 소각시설 11곳, 모두 21곳이 운영 중입니다. 경주 7곳, 구미 4곳 등이고 경북 북부 지역은 의성을 제외하곤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청정 자연이 자원이 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 오지인 경북 북부 지역의 지자체는 폐기물 매립 시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주 문무대왕 1터널 안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로 터널 안에 연기가 차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며 경주시는 오후 3시 45분쯤 차량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통행을 통제 중이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한 포항 시민으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수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작가와 계약을 맺어 3억 원에 가까운 군비를 낭비하고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판결에 따라 해당 작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71살 최 모 씨는 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학력과 경력을 속여 청도군과 계약한 점은 사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작가의 학력과 경력이 미술품 거래에 있어 구매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미술품 거래의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판결에 따라 청도군은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해당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로 인식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2억 9,700만 원을 반환하는 한편 조형물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증받은 조형물 9점에 대해서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고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하고 추후 강제 집행을 위한 재산 조사 등 채권 확보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자의 이력 검증을 강화하고 작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등 계약 및 검수 절차의 제도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기 작가와 계약을 맺어 3억 원에 가까운 청도군 재산을 낭비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 구미 양극재 공장을 매각하고 캐나다 양극재 공장에 투자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구미 양극재 공장을 미래 첨단 소재에 매각하고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해 연산 3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 캐나다 법인에 4,900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최신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을 늘려 고부가 소재를 중심으로 양극재 생산 라인을 재편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이 치러지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이후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에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정은 1년 이상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대구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8회 영덕대게 축제가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강구항 해파랑공원에서 열립니다. 영덕대게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간판 프로그램인 대게 낚시는 더 알차게 마련하고 대게 통발잡이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는 대형 텐트 안에서 대게 김밥과 대게 떡볶이, 멍게 비빔밥 등 지역민이 직접 만드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감척 사업 추진으로 어선 숫자는 줄고 있지만 어선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협 어선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437건에 그쳤던 어선 사고는 지난해 1,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양선부와 수협 관계자들은 어업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무리한 조업과 어민 고령화로 인한 선장의 운항 과실이 어선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3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인증 구간은 청림운동장에서 호미곶 광장까지 연호랑 세운여길, 선바우길, 구룡소길 등 24.7km에 이르는 4개 코스입니다. 이벤트 참여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인증 지점에 마련된 종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을 완료하면 기념품과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슬러스가 올해도 포항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3월 1일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홈 경기부터 포항 지역 중고생은 예매 시 학교에 배포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 9,000원인 티켓을 5,0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슬러스가 맺은 협약에 따라 지난해 약 6,500명의 학생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농촌 주민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올해부터 경북 11개 시군을 달립니다. 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10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의 2.6배에 달하지만 의료 사각지대가 많아 건강 불편 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